제가 최근에 오픈한 가게를 다녀왔는데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았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15년 동안 장사하면서 이걸 놓치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이 내용만 확실하게 해도 매출이 2배? 아니 3배 오를 거라고 정말 확신해요. 처음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아니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매출을 올리기 위한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3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장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장사를 오래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간과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 중에 핵심만 뽑아서 3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공정을 쉽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초밥, 돈가스, 우동, 덮밥을 같이 하는 일식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손님이 확 몰리는 것도 아니에요. 테이블이 하나 들어오고 한 10분 있다가 또 하나 들어오는 정도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계속 바빠요. 초밥 준비하다가 돈가스 튀긴 기름 체크해야 하고, 우동 육수 줄여들으면 또 채워 넣어야 하고, 덮밥 소스도 따로 끓이고 있어요. 손님은 많지 않은데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메뉴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공정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여러 공정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손님이 적어도 체력은 계속 빠져요. 그리고 이런 구조에서는 회전이 절대 올라가지 않아요. 공정이 뭐냐면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주문이 들어와서 손님 상에 음식이 나가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이 복잡해지면 사장님은 바빠지고 직원들은 실수하고 손님은 계속 기다리게 돼요. 그리고 매출은 거기서 막히게 되는 거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뉴를 줄여라, 타깃을 뾰족하게 잡아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메뉴 개수가 아니라 공정의 구조예요. 문제는 메뉴가 많아서가 아니라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그래요. 메뉴가 많아도 공정과 동선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잘 짠다면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가끔 장사 잘 되는 가게 사장님들이 이런 말을 하세요. 손님은 많은데 왜 남는 게 없지? 맨날 바쁜데 매출은 제자리야. 이 가게들의 공통점은 공정이 사람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장이 빠지면 안 돌아가는 구조이고 직원 숙련도에 따라 맛과 속도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이건 사업이 아니라 노동에 가까워요. 이 공정들이 단순해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회전이 빨라지고 실수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직원 교육 시간도 줄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장이 덜 지치게 돼요. 사장이 지치면 서비스가 흔들리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결국 가게 분위기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공정이 정리되면 사장은 일하는 사람에서 운영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메뉴를 줄이는 게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에요. 공정을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메뉴가 많아도 돼요. 대신 동선과 라인이 명확해야 해요. 주문이 들어왔을 때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면 한 개 팔 거를 여러 개 팔 수 있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조언이에요. 바로 첫 3개월은 무조건 올인하는 거예요. 오픈하고 처음 오시는 손님들은 그냥 손님이 아니에요. 전부 백종원 선생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맛, 위생, 직원의 표정, 사장의 태도까지 전부 봐요. 재방문할지 말지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하죠. 저희가 처음이라서 좀 부족했어요. 손님은 이런 사정 잘 몰라요. 초반 손님은 그냥 매출이 아니라 앞으로 매출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단골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장이 직접 해야 돼요. 오픈하고 나서 사장이 주방에만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홀 나와서 손님이 음식이 남겼는지, 어떤 메뉴에서 질문이 많은지, 어디가 불편한지 직접 봐야 돼요. 직원이 괜찮대요라고 전달하는 것과 사장이 직접 느끼는 건 완전히 달라요. 손님들 표정에서 입이 답이 나와요. 초반 3개월에 데이터 수집 기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반응이 좋은지, 가격이 적절한지, 동선이 불편하지 않은지 이걸 몸으로 겪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오픈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일단 해보고 고치면 되죠 라고 생각하고 가오픈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손님은 가오픈이라고 해서 평가를 낮춰주지는 않아요. 한 번 실망하면 다시 오지 않아요.
오픈은 단 한 번이고 그 첫인상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하고 3개월 동안 단골을 열심히 만드셔야 해요. 예를 들어 손님들 이름 기억해주고 요청사항이 있을 때 기억해뒀다가 지난번에 매운 거 힘들다 하셨죠? 한마디면 그 손님은 단골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초반에는 수익보다 관계에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가 사실 장사의 핵심이에요. 이거 못할 거면 장사하시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유지관리예요. 장사의 본질은 재방문이에요. 사장님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요즘 손님이 없어요. 광고 좀 더 해야 할까요? 마케팅은 더 해볼까요? 그런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녀간 손님 중 몇 %가 다시 오고 있나요? 장사의 핵심은 한 번 온 손님을 두 번, 세 번 오게 만드는 거예요. 재방문 고객이 쌓여야 매출이 안정되는 거예요. 장사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는 사실 매출이 아니에요. 재구매율이에요. 그렇다면 왜 재구매율이 없으면 힘들까요? 요즘은 특히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들어요. 배달 광고, 블로그, 인스타, 리뷰 이벤트 같이 신규 고객을 비용을 써서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손님이 다시 안 오면 광고비는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게가 놓치는 부분이 신규 고객에게 이벤트를 해요. 리뷰 쓰면 음료 주고 할인, 쿠폰 줘요. 그러면서 재방문 고객은 당연한 존재처럼 대하세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처음 온 손님보다 두 번째 온 손님이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미 한 번 선택해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손님이 음식이 조금 짜다고 컴플레인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원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손님은 다시 안 와요. 반대로 죄송합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응하고 계산할 때 다음에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컴플레인을 잘 처리하면 그 손님은 오히려 단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긴 문제 생겨도 해결해 준다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맹을 쉽게 내주지 않는 편이에요.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인지 확인하고 가맹을 내드려요. 당장 제가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점주님이 오래오래 장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 고객도 점주도 회사도 모두가 좋은 방향이니까요. 장사는 결국 재방문을 설계하는 싸움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장사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